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저는 이렇게 제 얼굴을 보면 습관적으로 웃는 얼굴이 나와버려요. 오늘 약간 산책하는 대신 동네 놀이터에 와 있습니다. 네, 좀 조용하게 찍고 싶어서 놀이터에 와 있습니다. 방금 이렇게 운동을 했는데, 아까 운동을 하면 좀 뭐랄까 스스로 되게 화가 나 있어요. 이게 운동 초반에 이게 습관이 되어서 그런지 굉장히 막 운동하면서 화를 잘 냅니다. 그래서 예민하다 그래야 될까? 그래서 뭐 좀만 건드리면 바로 막 화가 나거든요. 근데 오늘 처음으로 그걸 느꼈어요. 진짜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화를 내는구나. 오늘 약간 헬스장에 공사 때문에 그냥 집에서 좀 홈트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평상시 그냥 루틴대로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집에 걸어놓은 턱걸이대에 이 말을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뭐 그래도 그냥 동영상이니까 찍는 게 낫겠지. 그 턱걸이대에 뭐 엄마 뭘 이렇게 옷을 말린다고 이렇게 걸어놨어요. 제 방에. 좀 이제 등 조질 그런 루틴이 돼가지고 턱걸이 하려고 이제 옷걸이를 치우려고 이제 보니까 엄마가 막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 이제 여기서 헬스를 운동을 왜 여기서 하냐. 계속 소리를 뭐 질러가지고 저는 이어폰 끼고 있는데 뭐라 하는데 뭐 들리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운동하는데 뭐 어쩌라고, 잠깐 치웠는데 뭐 그것도 안 되냐,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엄청 빡쳐 있는 얼굴로 사람 거의 죽일 듯이 노려보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이게 화가 난 상태에서 갑자기 분출이 되니까 막 소리도 크게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원래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좀 후회도 되긴 하는데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그냥 옷걸이 그냥 냅두고 그냥 다른 운동하다가 다시 열고 옷걸이 살짝 치우고 옆으로 이렇게 당기면 되잖아요. 풀업을 하고 운동 마무리를 하고 이제 샤워까지 하고 있는데 엄마 아직도 화가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이어폰 빼고 이제 엄청 이 상태로 빨리 나가라고, 집 나가라고 하고 갑자기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샤워를 해가지고 딱 냉수 마찰을 하고 나면 그냥 쫙 나고 그런 화나 그런 스트레스나 이런 게 그냥 빠져나가요, 운동으로. 그래서 뭐 이렇게 화를 내는 거지.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한 행동은 별로 생각이 안 나고 그때 그냥 좀 이성을 잃은 상태거든요, 헬스할 때는. 그래서 굉장히 약간 단순한 그냥 화난 고릴라처럼 돼 있습니다. 그런 상태 아니면 막 이렇게 무에 치고 막 이런 걸 잘 못해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또 자기를 무시했다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계속 저를 변화했죠. 원래 운동할 때는 그렇게 흥분해가지고 예민해있고 막 화난 상태다. 그리고 뭐
잠깐 헛거리 한 30초도 안 하는데 그거 가지고 왜 그러냐. 뭐 아무리 생각해도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뭐 거의 엄마 뭐 머리끝까지 화가 나 있는 거야 엄청. 이해를 할 수가 없고. 그죠? 저는 저 할 일을 하고 있었는데 건드린 사람도 엄마고 빡친 사람도 엄마입니다. 모르겠어요. 뭐 집 나가라면 나가는 거죠. 어디서 살 데가 있겠지. 어떻게 할까요? 뭐 알바라도 하고 뭐 그렇게 살아야겠죠. 돈이 지금 한 푼도 없는데 나가면 이제 뭘 먹고 살야지 이런 거부터 걱정을 해야 되니까. 저는 이렇게 뭐 나가라는데 뭐 굴복하면서 막 그렇게 찌질하게 있고 그렇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낭떠러지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든 되겠죠. 근데 딱히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뭐 어떻게든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럼 근데 솔직히 말해서 뭐가 있어야 나가죠. 원래 이런 일들이 터지지 않게끔 제가 맨날 집 밖으로 나가 있었거든요.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할 일 싹 다 하고 도서관 가가지고 이제 밤늦게 들어오는 그런 일상이었는데 도시락도 싸가면서 그냥 집에 안 들어가고 어느 순간부터 도서관 가기가 싫어졌어요. 네. 집에 책상 깨끗하게 치워놓고 거기서 이제 하다 보니까 집에서 할 수 있는 루틴으로 이제 돌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집에서 하면 좋은 게 많습니다. 이제 음악도 그래 틀어놓고 뭐 차도 마실 수 있고 이제 낭독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좀 피곤하고 그러면은 바로 누워서 쉬고 그런 게 장점이거든요. 근데 좀 늘어지는 게 문제지. 근데 도서관 가면은 그런 자유가 없는 대신에 좀 이제 사람들이랑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스스로 긴장도 되고 늘어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죠. 네,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게 이렇게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냥 혼자 있고 싶고 나중에 집에 짱 박히고 있는 겁니다. 그냥 스스로를 좀 딱히 그렇게 우울하게 생각하진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말하죠. 이렇게 집에 있는 것보다 이제 밖으로 나가는 게 낫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자의적으로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 뭔가 충동이 오거나 타의에 의해서 나가게 된다거나 그러면 이제 계속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뭐든지 제가 느끼고 있는 게 요새 뭔가를 시작할 수가 없어요. 네. 뭔가를 이게 제 계획이나 이런 걸 세워서 시작하기가 힘듭니다. 누군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극을 줘가지고 자극으로 인해서 막 반응해서 이제 움직인다거나 뭔가 이렇게 어떤 세상으로부터 어떤 시그널이 와야 그때서야 움직이게 돼요. 수동적으로 변했어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뭘 하겠다 뭐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그냥 어떻게 보면 낚시하는 것처럼 그냥 세상을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번 나한테 오는 그런 흐름은 딱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뭐 엄마가 뭐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밖으로 나가게 되겠죠. 근데 한번 나가기 시작하면 평생 나가게 될 수도 있어요. 네. 집에서 이제 생활 안 하는 그런 틀로 이렇게 다시 나가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게 흐름이니까 이제 계속 루틴화 돼가지고 밖에서 생활하는 삶을 살게 되겠죠. 뭐 그거 외에도 제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루틴들 자체가 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뭐 제가 어떻게 뭐 하고자 해서 한 게 아니고, 뭐 어느 순간 책을 읽다가 불현듯 아이디어가 딱 떠올라서 이거 해볼까 하는 그런 충동이 와요.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 참 좋은 게 그런 충동이나 아이디어들이 막 즉각 생겨나서 막 제 이게 행동들을 일으키거든요. 행동이 한번 일어나면 그거를 한번 흐름을 타고 그냥 계속 쭉 해 나가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런 충동이나 그런 시그널이 아예 없는데 뭔가 이렇게 억지로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힘듭니다. 네. 그런 거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 걸 너무 많이 대어받고, 네. 그런 것들을 하지 않기로 저는 뭔가 이렇게 다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거겠죠.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뭐 오늘은 조금 약간 재밌거나 뭐 즐거운 얘기는 아니죠. 뭐 항상 그렇죠. 뭐 제가 진지한 얘기를 하거나 뭐 좀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랑 좀 다른 세상의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저만의 생각이니까. 그래서 오늘 그렇습니다. 뭐 날씨는 좋네요. 고민하지 말고 매일 하던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루틴이니까요. 어떤 상황에서든 지킬 수 있는 게 루틴이라고 제가 확신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럴까? 근데 이제 뭐 세상이 나한테 그렇게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맨날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 네가 정말 세상이 안 좋게 흘러오고 뭐 전쟁이 터지고 막 그래도 네가 루틴 지킬 수 있을까? 평생 그걸 할 수 있을까? 라고 세상이 자꾸 이렇게 저를 찔러보거든요. 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언제든지. 뒤돌아보지 않아요. 지금까지 약간 제가 생각해도 너무 겁쟁이처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겁쟁이처럼. 큰 꿈을 꾸고 이제 막 해보다가 차트에 그냥 좌절하고만 그런 케이스죠. 네. 원피스에도 불사조 해적단이라고 있습니다. 선장이 아주 그냥 꿈을 잃고 막 그냥 절망 속을 헤매면서 이제 모든 걸 포기한 사람이 있어요. 뭐 약간 그런 식으로 도망치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참 더럽게 보수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근데 저는 이게
그러니까 뭐가 모순이냐면 저는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을 믿어요. 그래서 뭐 어떤 결과가 될지언정 이 순간순간이 행복하면은 이것이 옳은 길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무도 저를 이해해줄 수가 없는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런 느낌이 그래서 근데 또 거기에 또 동조하는 저 자신의 모습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면에서 이게 굉장한 충돌을 일으킵니다. 아니 나는 행복한데 이게 뭔가 이렇게 불안하지?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불안감 자체가 이 사회가 만들어낸 그런 이제 학습된 불안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많이 한 게 한국에서만 이렇거든요. 이런 막 일 꼭 해야 되고 뭐 몇 살에는 뭐 해야 되고 몇 살에는 뭐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다른 나라에는 없단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든 살면 돼요. 근데 한국에서만 이렇게 뭐랄까 내가 뭔가 패배자가 된 것 같고 뭔가 이렇게 계속 이게 뒤쳐져 있는 것 같고 소외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 아무도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는데도 스스로가 그렇게 나를 바라보고 있어. 이게 정말 학습된 그 성향이라는 게 진짜 무섭다고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어떻게 하면 제대로 잘 살아나갈 수 있을까요? 나 스스로에게 불안해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믿으면서 나를 신뢰하고 그래 그리고는 방법이랄 게 없고 그냥 그렇게 하면 됩니다. 뭐 안 된다고부터 먼저 생각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 자기 최면이라는 걸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영상을 보는 누군가 있겠다면은 이제 다들 그렇게 생각하겠죠. 이 새끼 또 자기 변명을 하는구나. 혹은 이제 또 도망치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저는 좀 다릅니다. 네. 이게 저라는 남자의 인생입니다. 네. 한 번 정해진 건 되돌릴 수 없어요. 되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도망간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도 그게 아닙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부딪히는 삶을